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 품종이 그 황금향이에 예. 그러면 불때 가지고 한다 그죠? 예, 예. 가온 재배하는데 예. 오늘 2024년 2월 12일인데 예. 구정 이틀 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노릇노릇한 색이 나오죠. 예, 예. 노릇노릇한 예. 얼룩이 예, 예. 얼룩반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 가리 때문에 그래요.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질소분을 한참 땡겨 먹거든요. 예, 예. 지금 요 소리주가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아, 이제 풀리는 겁니까? 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사광선에 의해서 또 나빠지기도 해요. 여름 되면. 그럼 여름 되면 잘못 쪼개져 버잖아요. 예. 원인이 여기 보면 지금은 요소를 줘서 질소를 먹고 있으니까 여기 끝에만 있고 여기 세포가 살아나고 있어요. 요 화면에 한번 봐봐요. 저 옆에 와가지고 살아나고 있죠. 심줄 옆으로 파래지고 있죠. 파랑해지잖아요. 여기. 아, 그래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안에 연맥이 있거든요. 예. 연맥이 중앙맥 옆으로 진녹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작은 맥 사이도 녹색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분이 이렇게 분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이 예.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야 해지면 잎이 끝에 기공을 다 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일액이 나와요. 예. 일액이 나오면 그 일액 속에 아미노 단백질은 잿빛곰팡이 일으켜요. 그럼 아침에 와서 이 신초 잎에 이 신초들이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생기면 잿빛곰팡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감이 수정이 안 되고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 되면 잿빛곰팡이 약을 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잿빛곰팡이 약을 치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설탕을 더 먹여놔도 얘가 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다가 맹물을 뿌리거나 얘가 지금 일액을 맺게 되면 분명히 잿빛곰팡이 오게 되거든요. 요 꽃잎, 예, 예, 꽃잎 자체에서 영양을 갖다가 잿빛곰팡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는 탄립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일액이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면 잿빛곰팡이 와요. 그럼 아침에 맹물로가 씻어버리면 돼요.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위에 있는 저 쿨러로서 물을 뿌려서 얘를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고, 일액을 씻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설탕을 제가 이거 반닥반닥 하잖아요. 예, 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럼 일액을 맺으면 설탕량을 더 늘려야 돼요. 아, 일액이 맺으면 설탕. 그렇죠. 설탕량을 5kg까지 물 500에 5kg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그럼 3kg만 늘려도 일액이 안 맺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행태를 가고 있죠. 지금 황금알 농법하고 나서 이 나무가 전혀 색이 광채가 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어쨌든 예,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먹고 있는 구조가 맞아서 그래요. 뿌리로서 질소를 먹고 잎에서는 탄수화물을 공급했잖아요. 예. 그린이나 칼라에. 예. 그러면 그린 칼라도 영양소지만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여기 번뜩번뜩한 설탕 있잖아요. 예. 이거는 바로 먹고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얘가 에너지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럼 저 에너지는 일액을 안 맺게 해서 수지병을 안 만들어요. 아, 일액 때문에 수지병이 생기는 그렇죠.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나무에 묻어서 그게 농도가 늘어나면 거기서 곰팡이가 피서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지병은 병이 아니에요. 일액이 맺혀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잿빛 곰팡이를 일으키고 나무를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은 일액이다. 아, 그럼 가지가 말라 죽는 것도 다 일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비료를 적게 줘서 잎에 탄수화물을 못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일액을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는 거죠. 일액은 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물을 주고 나면 일액 맺는 걸 보셨을 거야 아마. 여기 요 방울 맺는 거. 근데 언제 맺은지 알 수도 잘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액을 맺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게 인삼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쳐요. 그래서 수출을 못 해요. 농약을 많이 뿌리가요. 근데 인삼밭에도 요소비를 주면 일액을 안 맺어요. 그럼 모든 작물은 질소 먹이채와 그 다음에 보조로 먹는 게 질소 먹이채, 그 다음에 보조 먹는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이건 나물과 양념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밀감나무에다가 비빔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밥이 되는 거는 질소, 탄수화물, 요게 밥이 돼요. 그 외 것들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리 나물에 해당하고 미량요소는 양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는 토양에다가 미생물을 여기다 공급해버렸다. 미생물 먹이채는 뭐죠? 탄수화물과 질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토양에 미생물을 줬을 때 탄수화물과
질소분이 없어지죠. 그럼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산가리가 늘어나겠죠. 조직적으로 분해된 인산가리를 많이 먹게 되면 나무가 나빠지는데, 이 나무는 회장님 유목이죠. 예. 열매가 안 열리니까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은 나무에 보면 가리 가다가 현상이 일어나죠. 똑같은 있는 자리에서 가리 가다가 일어나죠. 노릇노릇하잖아요. 근데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 가리 가다에서 열과되는 레드양 열과의 주 원인은 직사광선에 있은 잎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 대사작용이 빨라진 것도 물론 있지만은 가리 가다가 주범이죠. 그 질소분을 더 줘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영양을 먹어버리니까 잎에서 영양을 적게 가지고서 영양이 다 뺏기고 이렇게 일어난 거죠. 지금 요거 치료가 되고 있어요. 이 겨울에 이것보다 더 노랑노랑 했을 거예요. 글쎄 뭐 그까지는 제가 지금 보면 이게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료되고 있는. 지금 잎이 전에는 노랑한 게 없고 전 다 진녹색으로 바뀌고 살이 찌고 있죠.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이것이 황금알롱법 이론과 실제가 일어나는 현실이죠. 우리가 밀감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카라양 같은 경우에 붓고 있을 거예요. 카라양. 살짝 붓고니까 그거는 붓고는 거는 원인이 하우스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문을 닫아놓고 온도를 빨리 올려야죠. 온도를 올리고 연면십에 잎의 영양소를 빨리 보충시켜서 잎의 영양소 과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회복이 됩니까? 그렇죠. 그 돌박이에 심은 것도 돌의 온도가 있으니까 안 붓고요. 어제 그 생활리에 가서 거의 붓고요. 지금 요즘 따는 천혜향. 아니요, 밀감. 저 비가림, 궁천 말고, 상해조성이나 뭐 그런 거예요. 국산 개발한 거예요. 어디 하래조생? 예, 맞습니다. 하래조생이 지금, 붓꽃 나무 속에서 가수원에 가보면 안 붓꽃 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박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안반이 밑에 있는 거죠. 안반은 따뜻하죠? 그럼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온도를 낮춰서 일어났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겨울에 우리가 밀감들이 궁천, 하래조향, 고수하게 될 그 다음에 카라향 이것들이 붓고는 주 원인은 온도를 낮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온에서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가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다니.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 여기에 이제 회장님 얼굴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영상을 조금 했는데 이 품종이 전에도 우리가 여기 한번 촬영했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든가 가리 가다를 그랬죠. 가리 가다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소 우리 사장 말씀대로 요소를 하고 연면시비들 하고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지금 그 생리 현상 이렇게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이 나는 형태가 그러니까는 이제 도장지가 거의 안 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료가 적었고 잎 속에 탄수화물이 적으면 햇볕을 보기 위해서 늘어져 버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연면십에 설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드그린한 컬러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잎이 이거 진녹색으로 싹 바뀌고 있죠. 가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우리 작물이 순환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 밭에 들어오면 행복해지죠. 어떤 간에 원했던 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이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조건 그대로 만들어놨고 이 땅에 있는 비분을 빼는 방법이 먹어버리는 방법이 누구냐? 미생물이겠죠. 미생물이 먹이가 뭡니까? 질소와 탄수화물. 그러면 우리가 낙엽이나 우리가 줬던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게 서서히 분해돼 가지고 우리가 밀감 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우리가 여기다가 미생물을 많이 줬다. 뭐 여러 가지 농법이 나와 있죠. 지금 미생물에 대한 거. 그걸 주는 순간에 우리가 줬던 질소분을 먹이를 삼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탄수화물 낙엽이 삭거나 우리가 가지에서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놈을 먹이로 써버리는 거죠. 먹이로 쓰고 유기물을 분해해버리는 거죠. 그럼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남은 잘게 쪼개진 건 뭐겠습니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러면 식물 뿌리가
자기도 먹으려고 유기산을 발산해서 근권 미생물이 먹이를 삼켜서 땡겼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옵니까? 질소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분해 못하고 먹였습니다. 인산가리 칼슘 분해보면 잎이 노랑하게 돼버려요. 그럼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웃자람이 생겨버리겠죠. 그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잎이 큼직큼직하고 묵은 잎들이 색이 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힘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수확 이후에도 우리가 그 연면십에서 계속 잎을 진녹색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보면 힘이 강하죠. 착과가 많이 되고 수정이 잘 되고 과실이 다수확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다수확의 방법에서 역행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앞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야 여름에 우리가 이게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여름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은 우리가 계속 연면 시비를 해줘야 이게 그거는 자주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면 시비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전체의 대사작용은 산물이 내려가는 뿌리로 공급되는 영양이거든요. 뿌리로 얼마의 공급이 내려가서 뿌리가 활동하냐는 거죠. 뿌리에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일을 안 하겠죠. 일을 안 하죠. 뿌리가 일을 안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직사광선. 그럼 직사광선이 맞았을 때 잎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에 자재가 나오고 있는 게 뽁뽁이 필름, 직접 필름, 그 다음에 이런 필름 있잖아요. 학표라든지 장수 필름. 이 회사에서도 우리가 그 광량을 조절해준대요. 광량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차광망. 그럼 이 위에다가 차광망을 쳐버리면 한 35%짜리 차광망 치게 되면 우리가 비닐이 수명이 길어져요. 그렇죠. 앞으로 보시죠. 저 소비자, 우리가 시청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정면에 있는 회장님을 보고 회장님은 정면에 있는 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위에 있는 하우스 천장에 있는 우리가 비닐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광망을 씌우면 제주 지역에는 바람이 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시면 나뭇가지가 혹시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 지역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또 페인트 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백색 페인트나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차광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 집에 저 위에 있는 건 이불이잖아요. 저걸 치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걸 쳤을 때 물을 주고 저걸 치보면 알아요. 우리가 물을 주고 저걸 쳤을 때 잎에서 일액이 나오면 기공이 다 낀 거고 일액이 안 나오면 그래도 광합성 옆에 있는 햇볕으로서 그 광합성 하고 있는 거죠. 직접 햇빛이 안 맞더라도 광합성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간접 햇빛으로서 광합성 하고 있다. 광이 부족 없을 때 뿌리에서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양수분 그게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양이 없으면 잎 끝에 있는 수문이 열려버려요. 열려서 일액이 나오겠죠. 그 일액이 나오면 일액 속에서 들어있는 건 뭐겠습니까?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 액이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지병, 잿빛곰팡이. 그럼 우리가 지금 회장님 농장에서는 잿빛곰팡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안 일어나냐면 연면 시비해서 바닥에 요소 비료를 줘서 이 잎이 진녹색이 돼서 일액을 안 맺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뭐 잎 태도에 물방울이 안 맺힐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집에서는 우리가 잿빛곰팡이 약을 써나 안 써나 동일해요. 곰팡이 약이 의미가 없으니까 일액을 안 맺었는데 곰팡이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꽃잎 자체도 지 자체도 일액을 맺어요. 꽃잎 자체도. 그 꽃잎 자체가 가리 가다대가 일액을 맺는 상태가 되가 잘못되면 영양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영양을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빨아들이는 걸 못할 경우에서는 그 꽃잎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잿빛곰팡이 원상이 된다. 그래서 포도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어떤 작물에서 일액을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서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온다. 나오게 된 주 원인은 입 속에 지금 현재 탄수화물이 없다. 탄수화물이 없다 소리는 질소분을 적게 줘서 근권 미생물이 탄수화물의 주재료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 주재료라는 거는 근권 미생물이 질소분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꾸고 가져오는 거죠.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가져왔을 때 잎에서 그를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못 되는 주 원인은 지금 현재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연면십에 설탕도 쓰고 그 다음에 뿌리엔 요소를 주니까 잎이 가온이 이렇게 싱싱하게 돼버렸잖아요. 잎도 상당히 크고 좋죠. 마음에 딱 들 정도로 됐는데 지금 많이 지금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 전에 같으면 이 가지가 늘어지고 이 파리가 뭐 이슬도 맺고 막 병이 올라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지금 싱싱해갖고 나무가 젊어지고 있잖아요. 젊어지고 그리고 도장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눈에 띄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도장이 안 된다는 그게 그 절간이 좁아 또 마디가 좁아. 그 마디가 쭉쭉 늘어질 게 마디가 좁아가지고 나무가 아달막하게 되죠. 땅딸막하게 더 좋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요소를 준다는 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서는 안 맞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여태까지. 안 맞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밀감 책하고는 저 반대로 가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시값 측정해보면 몇 나오던가요? 지금 이시가 한 2.5 정도 나옵니다. 따봉. 제일 좋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광량이 적기 때문에 대사작용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계산을 하면 겨울에 이시값은 2.7이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는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높을 필요는 없고 2.7이라는 거는 1월 15일 날짜입니다. 1월 15일 날짜. 그쪽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광량이 제일 적다고 제가 표현해놨거든요. 온도 춥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광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광량이 늘어나면 대사작용으로 영향을 가져서 수분으로 정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 그 주는 양이 줄어야 돼요. 이제 먹는 시간이 늘어나면 먹는 시간이 적을 때는 늘어야 되고 먹는 시간 줄어지면 이게 내려가서 언제까지 가냐면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그때는 이 시값이 2.1. 2.1. 그 맥시멈 최고 높은 거 거기서 0.3 정도로 낮게 관리하는 게 더 좋다. 높아버릴 때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잎의 비료가 너무 과다됐을 때는 우리가 천장 잎으로 덮어야 돼요. 저 광합성 못하게 적게 먹게. 적게 먹게. 그렇죠. 잎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정사장이 적어요. 그럼 적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맹물을 뿌려서 잎을 성장을 빨리 해주면 되죠. 대사장이 더 원활하게. 그래서 지금 회장님 집에는 요소 비료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러면 그 맹물 시비하는 그 주 원인이 목적이 뭡니까? 대사작용에서 영양을 잎에 있는 뿌리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액이 맺힌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내는 거죠. 그 작용. 씻어내야만이 잿빛 곰팡이 병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잎에 있는 게 가지고 있으면 순환이 될 때까지는 뿌리는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적은 것도 영양 이동시켜줘서 뿌리가 일을 하고 그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죠. 건조해지면. 그래서 그 대사작용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수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한 거 35%에서 약 45%. 맞습니다. 생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단수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부 단수는 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단수를 안 해야만의 품질이 좋아지죠. 무게가 늘어나고 톤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수분은 35에서 45%. 그러면은 그 보통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꼽힐 때는 수분을 45% 이상 굉장히 많이 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비료가 적은 상태에서 수분량을 늘려버리면 그 잎 속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일액을 맺어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잿빛 곰팡이 많이 유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를 닫아놓고 온도를 올렸는데 오늘날 갑자기 잿빛 곰팡이 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뿌려서 씻어줘야 되죠.
우리가 비료가 부족해서 이제 대체를 못한 거죠. 예, 예. 그러면 맹물 시비해서 아침에 물을 뿌려서 잎에 일액 맺힌 걸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액은 주로 밤에 맺힌다는 얘기네요. 그럼. 새벽에. 새벽에. 초저녁에서는 뿌리에 가진 양수분을 어느 정도 먹어요. 네. 먹다가 이제 영양을 더 못 먹는 거죠. 그럼 아침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뜰 무렵 되면 식물은 온도가 올라서 대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기공이 닿겠단 말이에요. 그럼 정산이 안 되겠죠. 기공이 닿겠으니까. 그러면 뿌리에서 온 양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잎으로 들어가면 잎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설사를 하기 때문에 지가 죽어요. 그 뿌리 설사를 막기 위해서 양수분을 뱉어버리는 거죠. 그 양수분을 뱉어버리면 이거는 자연 환경에서 식물을 서로 전쟁을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비료를 적게 주면 일단은 키가 크고 잎이 커요. 그럼 그늘을 쬐어서 옆에 있는 다른 작물들을 호흡작용 못하게 만드는 거죠. 광합성 못하게. 그리고 일액이 떨어져서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옆에 그 식물체 잎에나 줄기에 묻어 있으면 잿빛곰팡이가 그걸 먹고 그 식물체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는 관을 먹어치우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지병이 일어난 게 요 원리입니다. 그럼 도장지가 여름에 있는 도장지에서 도장지를 잘라버리면 우리가 수지병이 적게 나와요. 도장지에서 일액이 맺어서 그게 타고 내려간 거죠. 여름 순에서 도장지. 그렇죠. 잎이 딱딱하게 굳은 건 일액이 안 나와요. 잎이 부드러운 곳에서 일액이 흘러나오겠죠. 두께가 얇으니까. 두께가 얇으니까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하겠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럼 수지병은 병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야. 이래 보면 배가 고파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황금알론법을 이렇게 접해서 이해를 하신다는 게 상당히 감사드리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배워도 황금알론법 이론하고는 전 상반되거든요. 요소를 그러면 안 주라 그러죠. 이제 지금 한림의 강순종 씨, 강 회장님이 지금 한 분이 이제 황금알론법 이론을 이제 익혀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4년, 5년 걸렸어요. 근데 철에 많이 달렸을 때 밀감나무가 먹어야 된다고 6개분 축분을 가져와서 6개분 그 밀감밭 저녁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럼 완전 발효 안 된 거거든요. 그 놈이 땅에 와가지고 부숙이 되면서 지금 우리 과원에 있는 질소분을 다 먹어치운 거죠. 그럼 인상가리는 늘어났고 질소분은 없어지고 엄청나게 이제 가리 가다현상이 나타난 게 잎이 노랑해지고 뭐 낙엽이 지고. 근데 그 가리 성분을 빼기 위해서 어떤 걸 갖다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올해 4년째 넘기되면서 이제 풀렸는데 천평에 올해 그 요소비를 60% 썼어요. 100평에 6% 요소비를 썼다는 거죠. 이제 풀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리가 존재하고 있어. 나무가 아직까지 일부분의 몇 포기는 비실비실해요. 그런데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려 한 번 우리가 잘못됐을 때 가리 가다를 푸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 회장님 집에 토양 분석해보면 여기도 역시 제가 여름에 왔을 때 가리, 인상가리 가다로 했고 나무에 청태가 끼지 않습니까? 청태가 끼고 잎이 노랑노랑하고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건 인산과다, 가리 가다죠. 인산가리 가다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요소만 줘도 이 작물이 잘 됩니다. 그럼 회장님 집에 앞으로 요소만 계속 줘야 되는데 요소만 줄 거냐? 요소 종류에서는 보면 유한이라는 비료가 있고 요소 비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런데 유한은 질소 함량이 20% 정도 돼요. 20에서 20% 되고 요소는 46%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사용하면 거의 비슷해요. 효과가.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요소라서 요소만 쓰라고 강조했는데 우리가 요소 한 번, 그 다음에 그 유한 한 번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용해달라. 그러면 유한 속에 들어있는 황이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소는 암모니아 대질소는 중성이 돼서 비료를 녹이가 이시 측정은 제로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토양에 결합해서 그게 질산대 질소로 바뀔 때 측정이 되는데 그래도 수치가 낮게 나와요. 근데 요소를 주가 수치를 올리려고 요소를 계속 주면 비록 가다가 되버립니다. 근데 유한은 또 수치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올해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이렇게 황금을 넣고 골드그린이나 칼라의 설탕을 사용 연면시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뿌리에 지금 요소를 줬다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우리 회장님 가원이 여기 가원 하우스가 조기 수확하기 위해서 이 평수가 몇 평이죠? 이거 1100평. 1100평이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가원은 몇월 달에 했죠? 1월 10일 날 했습니다. 1월 10일 날 했어요. 예. 그 한 달 전에 예. 이미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아, 그때부터 연면시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가온하기 전에는 연면시비를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횟수를 좀 적게 하자면 한 보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 500리터에 예. 골드 이제 가온하기 위해서는 골드 칼라를 써도 되고 1월달이 12월달이니까 예, 예.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을 5kg 쓰면 예. 연면시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면 아. 자주 안 해도 된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해가지고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면서 맹물 시비를 해줘야 돼. 맹물 시비를 잎을 영양을 뿌리 전달시켜야 돼. 가온하기 전에. 네, 가온하기 전에. 가온하기 전에 온도를 일정을 올려야 되고 대사정 이루어야 되고 그 불을 떼는 거지 그 전에 온도를 가둬야 돼. 가둬서 대사정을 이렇게 해야 돼.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온도 올린다고 얘가 대사정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몇 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뭐 닫아놔도 괜찮아요. 겨울 닫아놔도 30도 이상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면 안 그대로 닫아면 그러면은 오히려 화분화가 덜 되지 않나?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온도 춥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맹물만 뿌려주고 어느 정도 온도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고온만 안 주고 어느 정도 안 주고 예. 온도를 한 뭐 10몇 도로 줘야 되겠죠. 예, 한 15도 정도만. 예, 그 15도를 유지해주고 예. 맹물 시비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리가 가다됐더라도 예. 연면 시비에서 생기기는 가리를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 가리를 공급해주고 그럼 연면 시비가 잎을 살을 찌워주는 거죠. 그럼 불을 떼면 이제 바로 그 정상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가리도 연면시비해서 그렇게 예. 예, 그렇게 그러면 합니다. 대사장의 생식 기능이 더 부각되거든요. 나무가 보면 노랑하게 죽으려면 꽃 잘 피죠. 예, 예. 노랑하게 예, 죽으려면 예, 나무. 예, 예. 그게 분명히 비슷비슷해 죽을 것 같은데 예, 예. 꽃은 더 잘 펴요. 예. 그 생식 기능이 부각됐다는 거죠. 예. 그 잎 속에 지상부에서 가리 성분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럼 그렇구나. 그거 우리가 잎을 색이 진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전에 그 맹물 시비를 하고 몸을 불릴 때 가리를 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잎은 진녹색이 되면 좋고 힘줄이 노라면 되죠. 아, 그러면 그게 힘줄이 노라면 가리예요. 가리가 하고 또 저기 예. 그게 화분화가 많이 먹었다는 증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노랑하게 죽으려는 치고 꽃 안 핀 놈이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사작은 계속 원활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럼 날씨 흐린 날은 적게 먹겠죠. 예. 그 맹물 뿌리면 영양 이동이 빠르고 잎이 얇아야 되겠죠. 예. 예. 그럴 때는 맹물을 안 뿌릴 때는 차이가 연면 시비를 횟수를 늘려주지 않으면 그 일액을 맺게 돼 있어요. 뿌리가 못 녹여오거든요. 예. 예. 뿌리가 질소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뿌리가 질소분을 못 가져올 때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신초가 뻗어 나오면 예. 긴 뿌리가 뻗어 나와요. 예. 잔뿌리가 안 뻗겠죠. 예. 그럼 긴 뿌리는 잔뿌리를 만들기 위한 거지. 그렇죠. 긴 뿌리가 영양 흡수량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하신 건 연면 시비로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잎이 자라는 거죠. 예. 지상부 영양으로서 전체 대사량이 하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자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역할 때문에 지상부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뿌리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면 시비에 물을 뿌리면 뿌리 좋아집니다. 아, 그러니까는 물을 자주 뿌리면 그만큼 예, 예. 맹물 시비에 뿌리면 영이 내려가 버리거든요. 예. 그럼 그래서 지금 순이 나오면 긴 뿌리 나오는데 예. 잔뿌리는 지상부에 영이 내려가야 잔뿌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시 맹물 그렇죠. 시비. 맹물 시비를 해보면 되는데 맹물 시비는 또 단점이 어떻게 되냐면 잎이 성장하면 앞에 있는 영양이 축적량이 적겠죠. 예, 그렇지. 그럼 일액이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그 맹물 시비를 한 3, 4회 하고 나면 연면 시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잎이 얇아져 버려서 그렇지. 일액이 뱉어버려요. 그럼 얇아진다는 거예요. 얇아지면 무조건 건건 미생물 소화시킨 그 아미노 단백질이 와서 예. 잎 속에 탄수화물 양만큼만 먹을 수 있다. 예. 그럼 잎은 항시 당브릭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 당브릭스 이상으로서 가져온 양수분을 뱉어버려요. 그 뱉어본 아미노 단백질이 되겠죠. 예. 그 아미노 단백질은 흘러가면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줄기에 묻으면
뭐 우리가 뭔 병이라 그러죠? 수지병이라 예, 그러죠. 수지병. 이름도 성도 없는 병을 만드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곰팡이가 피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잎에서 흘러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에 그건 아미노산 단백질이 좋은 역할도 많이 해요. 송이버섯은 소나무 잎에서 떨어진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만들어진 균사체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송이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송이버섯 그 비싼 걸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제가 태어나서 이 말은 회장님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송이버섯의 비밀을 몰랐던 거죠. 송이버섯은 소나무에서 잎에서 떨어지는 아미노산 단백질, 소나무에서 떨어진 일액에서 떨어져서 균사체가 만들어져서 솟아올라온 게 송이버섯이다.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죠. 이런 것도 황금언론법을 계속 공부를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지역에 제가 여러 사람을 돌면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잘 아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지역의 지역 리더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안 와도 되겠죠. 그럼 저는 뭐 여기 안 와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산업을 도와주고 저는 떠날 사람이에요. 그럼 제주도가 제주도 책임져야 되지 제가 제주도를 책임져야 되는 아니거든요.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올해 이게 했을 때 여름에 이 과일이 매울달 따죠. 이 품종이 8월 말 9월 초요. 8월 말 9월 초에 딸 때 열과 현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옛날에 좀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바닥에 유박을 주시는데 유박은 1년에 몇 번 주죠? 유박이 아니고 그 유기질 비료. 한 번 지금 한 35포 정도 그거 하나 나옵니다. 그거 주고 다른 거 안 줬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온에서 우리가 그 열과가 일어났다는 건 크다가 멈춰버려요. 그럼 이 가온의 밀감이 크다가 중간에 색이 약간 나오면 그거는 가을이 가다라서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성장이 멈출 때 그럼 요소를 투입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투입을 해야 됩니까? 요소 유한 계속적으로 줘야 돼. 이식값을. 요소하고 유한으로 계속 이식값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잎이 요래 펴 있어야 되는데 잎 지금 잎pel이 우리 회장님 앞에 있는 이 잎pel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장 따버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자 이걸 한 장 따고 지금 요걸 한 장 따고 요걸 한 장 따겠습니다. 요 놈은 살이찌가 이제 진녹색이죠. 그 심줄이 노랑하죠. 그럼 가리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영양 과다 축적이 돼서 이 까백이 된 거예요. 영양 과다라고. 그렇죠. 근데 요게 보면 끝이 노랑하죠. 끝이 노랑하다 소리는 가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영양이 축적돼서 부드럽죠. 그죠? 근데 여기는 펴 있죠. 근데 촉촉한데 이건 얇아요. 요것보다 더 얇아지면 일액을 뱉어버려요. 그렇구나. 근데 요거 보면 이 잎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잎이 약간 올탕불탕하죠. 그럼 이것마저도 이게 약간 조금 파도가 치는 것마저도 가리 가다에서 장애로 봐야 돼요. 그 잎이 나오다 어떤 건 쭈그러진 거 있잖아요. 그럼 가리 가다 고온열창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잎이 모양이 잘 생겼거든요. 그 말은 연면 시비에 설탕을 섞어서 잘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잎이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여기 잎이 보면 깨졌거든요. 잎이 깨졌거든요. 왜 깨지냐면 이게 눈 속에서 가리 가다로서 고온열상으로서 이 눈 속에서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여름에 여름 눈 속에서 잎이 하나씩 지금 나온 게 잎이 이상하게 한 게 삐뚤어지고 깨진 게 나오죠. 이게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름에 잎이 깨진 거죠. 여름에 이 잎이 눈 속에서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 눈이 더워서 지금 봄에 나온 눈이 더워서 세포가 파괴되고 그게 파괴된 거는 그 이후에 제가 오고 간 뒤에 질소분을 보충해 줬다면 좀 더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눈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밀감들은 보면 나오면서 이상한 형태를 바꿔주죠. 그건 결국 잎 두께가 얇아서 몸속에 함수량이 작아서 고온 열상을 입은 거죠. 그 열상의 주 원인은 우리가 우리 천장에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광을 할 수 있고, 차광제를 살포할 수 있고, 페인터.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차광망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직사광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 직사광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이 두꺼우려면 주 재료가 질소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8월 말 9월 초에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요소를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수확 거의 수확 때 가면서 예. 잎 속에서 잎이 진녹색이고 잎 속에 힘줄만 노랗게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질소분이 있다고 해서 밀감이 안 익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확 때 질소분을 가지고 있으면 산과 당이 있는 걸 보셨죠? 예. 작년에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비가림에서. 예, 산과 강이 당이 있을 때는 예. 산과 강이 있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과 강이 동시에 있으면 예. 연면십에서 염화가를 살포해가지고 영양을 이동을 많이 시키면 당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연면십으로 염화가리를 자주 해주면 그게 빨리 착색이 되고 또 그렇죠. 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당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많으면 예. 성장을 더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성장하는 것들은 신맛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신맛 자체는 그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 예. 방어 물질이거든요. 예.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신맛과 있는 건 탄닌 성분이 약간 털분 맛도 있어요. 예. 털분 맛이. 예. 그래서 털분 맛 타닌과 산을 동시에 빼고 당으로 축적시켜야 되거든요. 당이 먼저 오는 것들을 치고는 열과 현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과일이 그 자라다가 색깔이 노랑 점이 생기면 이거는 가리 가다 온 현상이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잎이 힘줄이 노랗거나 잎 두께가 얇으면 빠른 시간에 영양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실을 측정했을 때 최하 1.5 이상을 유지를 해주게. 1.5 이상? 예, 1.5 이상. 그 공기에. 예. 그럼 봄이 됐을 때 우리가 4월 15일 시점에 이 시가 최고 맥시멈이 2.1. 예. 그럼 여름에 7월 15일에 최고 공기에 맥시멈 이 시가 1.8이라는 거죠. 예. 1.8에서 0.3을 빼면 1.5가 되겠죠. 예. 이렇게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예. 최고 맥시멈에서 0.3을 빼서 이 시를 관리하면 제일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예, 지금 회장님하고 전에 여기서 할 때 2시간 정도 했죠. 작년에. 예, 2시간. 그 강의를 보고 예. 양창시 씨가 보고 예. 많이 깨우쳤다 그래요. 그렇구나. 예, 그때 해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사용하는 방법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아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회전을 시켜가지고. 지금 회장님 여기 보시면 이 잎들이 여기에서 노란한 게 지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힘줄로서 이야기 들어보니 이제 약간 진녹색이 오죠. 예. 풀리고 있는. 예. 살이 갑자기 찌는 게 뒤로 뒤집어지고. 그럼 요건 보면 아직까지도 그 노란한 게 있죠. 예. 그럼 아직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잎을 살이 째고 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오래된 걸 못 푼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한 것만 놓고 풀어버려. 그 질소분과 탄수화물 푸는 거죠. 그럼 요 놈도 지금 야번보다 살이 쪄가지고 뒤로 디비지니까 얼마나 영향이 오니까 어떻게 잎이 보들보들하고 여기 다 풀리고 있거든요. 가리 가다가 세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겠다는 거예요. 살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놈도 이제 살아나죠. 예. 살이 찌고 이렇게 뒤집이잖아요. 예. 그럼 살이 찌고 있다. 그럼 요 놈도 살아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청태가 있죠. 예. 청태가 진하진 않아요. 예. 청태가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위에 지상부는 없잖아요. 청태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가 아주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가지들은 끝에까지 청태가 있어요. 지금 온도가 있으니 순환이 되니까 이게 안 깼는데 겨울에는 이게 불 때기 전에 이게 청태가 깼어요. 청태가 끼다가 지금 청태가 풀려요. 왜 인산을 지금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 나무는 보면 청태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청태가 있죠. 예. 위에도 여기도 있은 흔적이 있는데 예. 이게 줄어들고. 예, 줄어드는 거. 예, 줄어드는 거. 이게 청태가 빠져요. 그럼 요소를 줬기 때문에 청태가 빠져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된다 소리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다 소리고 잎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인산 과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청태가 생기면 순환이 안 된다 소리예요. 우리는
밀감나무에 청태가 끼어도 또 인산을 또 주고 있죠. 그렇죠. 토양 분석해가 인산이 많아도 또 주고 있죠. 예. 그건 가짜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나무가 희득거리 해던 게 살아나고 있어요. 여름에 완전히 희득거리했죠. 근데 이게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올해 착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잎이 두꺼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소를 몇 포 줬다고요? 지금 18포 줬습니다. 기면은 지금 이제는 당분간 안 줘도 됩니다. 당분간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지금 이 가수원 생기고서 요소 18포 준 건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근데 이렇게 간크게 준 사람 제주도에 없어요. 18포 줬다는 거는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줘야만이 나무가 살아나더라. 그래서 첫 비료를 완벽하게 잘 줬기 때문에 살이 쪄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부드럽고 이렇게 돼야 돼요. 딱딱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가리 가다가 거의 풀려버렸죠. 순환이 되고 인산도 풀려버리고 가리 가다도 풀려버리고 이게 얼마나 촉촉하게 좋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되면 과일도 아주 좋습니다. 과일도 아주 좋다는 거죠. 하여튼 첫 비료 줄 때 매울 때를 줬죠 이게. 이게 저는 그 비료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예. 물에 녹여서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감수할 때. 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게 지금 18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지금 한 번 줄 때 그 몇 킬로씩 줬어요? 보통 2포니까는 약 40kg. 40kg야? 예,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보통 일주일에 40kg에서 뭐 60kg 그렇게 주고 있어요. 예. 예. 그래 줬다 그러니까 동네 소문나면 난리가 날 건데. 어떤 뭐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약해서 예. 오히려 다 병해충이 오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들 다 얘기했죠. 완벽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도로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그 1200평에 18포 주니까 이래 살아났잖아요. 예. 살이 빠지면 이게 얇아집니다. 자, 살이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일액을 맺어요. 신초에서 얇은 잎에서. 얇은 잎은 영향 더 못 받아 있잖아요. 예. 일액을 맺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살찐 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 질소분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산이 몸속에 배기 있는 것도 순환을 해서 쓰죠. 예. 가리분도 활용하죠. 예. 그럼 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씨값을 보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충분한 양의 이 씨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비료 줄 때는 조금 줄여줘도 되겠다. 줄여줘도 되겠다. 예, 그래서 주면서 잎의 모양을 봐라. 요렇게 되면 비료 적은 거고, 요렇게 되면 비료 많은 거고. 많으면 앞면이 살이 찌거든요. 예. 앞면이 살이 쪄서 뒤로 뒤비지면 많은 거. 예. 작으면 앞면이 요 면이 살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 오미겠죠. 그런 원리로. 예. 그래서 요거 너무 많아서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럼 이 가지가 굵잖아요. 예. 뒤집어지고. 요 가지가 가는 것들은 또 밑에 있는 것들 영향이 작게 아직 안 뒤집어지죠. 예. 근데 요는 것들이 살이 찌고 다 부드럽잖아요. 근데 옛날에 늙었던 건 노화된 것도 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나무가 봄 되면 이렇게 영양이 많아가 툭툭 구부러질 정도 돼야 된다. 많이 먹고. 예. 영양을 많이 먹게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이게 안 구부러지는데 올해 지금 구부러지고 있죠. 예. 툭툭 자빠지잖아요. 이렇게 먹어야만이 올해 꽃핀 것들이 새포량도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무들이 가지가 요래 서 있던 놈이 예. 근데 이렇게 다 자빠지고 있죠. 예. 다 구부러지고 있잖아요. 예. 이 구부러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건 돈 되는 농사다. 이 과일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죠. 커야 되면 조금 더 먹어야 돼. 조금 더 먹어갖고 예. 요것들이 약간 더 적해질 때까지 먹이도 괜찮아요. 그래야 밀감이 커지는구나. 그렇죠. 잎이 두꺼워야 세포량이 많아지죠. 그렇지, 예. 근데 그 세포량이 많아지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주던 형태가 이 씨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을 해수를 조금 줄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물을 뿌리가 성장을 더 빨리 해야 돼요. 맹물 시비에서 대사량이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비료량을 증가시키면서 맹물 시비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네요. 조금 비료 더 빨리 커버리죠. 더 큰 과일이 나오죠. 더 큰 과일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지금 잎이 면적을 넓히려면
영양 이동이 빨라야 되거든요. 예, 예. 잎이 자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다면, 날짜를. 네,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날짜 안에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영양 이동이 더 빨라야 되겠죠. 예. 영양 이동이 더 빠르면 잎의 함수량이 필요해요. 그렇지. 뿌리에서 가져온 거 지금 성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잎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네.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뿌리로 보내야 이렇게 더 많이 오겠죠. 신초로. 예, 예. 그럼 얘는 가지고 그 이동량이 부족한 거죠. 이동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가 뒤로 디비지죠. 근데 그렇지. 이거 그러면 옳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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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일반 농가들은 지금 봄에 맹물 시비에 보면 잎이 떨어져 버려요. 요 신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영양 생산을 못 하고 여기 영양을 빼가지고 써버리고 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봄에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보시죠? 예. 아니 저희 밭에도 봄에 신초 낙고가 많이 돼갖고 낙엽. 낙엽 돼서 이유를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야 그 원인을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그때 그 강의 때 다 들어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제 경험을 그것까지 안 쌓았던 걸 이제 오늘 이제 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엽이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 구엽을 살을 찌워야만이 셰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신엽이 살이 찌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낙엽이 질 그 해는 잿빛 곰팡이 많이 와요. 비료가 부족하니까 일액을 맺겠죠. 네. 일액에 의해서 잿빛 곰팡이 오고 수지병 오고 다 오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어느 농가들을 이제 계속 제가 와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저한테 방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풀을 빨리 만들어야 제가 제주도에 더 자주 안 오겠죠. 예. 육지에도 가보면 엄청난 잔해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역에.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되는데 기술 보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기술센터나 농협이나 그 자리에 저를 서게 하고, 그리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다 있으신 분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돌려야 돼요. 물론 사무실 강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예, 아무래도 빠르죠. 예. 근데 회장님한테 잎이 뒤집어지면 살이 찐 겁니다. 가서 칠판에서 아무리 가르쳐 이놈이 저는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잎이 노랑한 게 지금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죽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했거든요. 원인은 모르겠고. 예. 그 원인은 질소 부족에서 생긴 거고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한 거고, 지금 우리가 준 거라고는 요소하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 연면시병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런 역사를 바꾸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있다. 근데 이것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주 쉽다. 누가 와서 미생물 좋다고 줘보는 순간에 한 방에 토양에 우리가 줬던 비료를 먹어 치워버려. 그러니까 미생물 먹어야 될 게 걔네들이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질소나 탄수화물 땅 속에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줬던 놈이 먹을 거면 없겠죠. 그러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좋았다가 한 방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방송해놓은 유튜브도 또 시간 나면 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뭐 자꾸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예. 회장님을 제가 올 때마다 뵙고 하여튼 최대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